학원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사람에게 나는 성공한다, 나는 괜찮다라는 학원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좋은 학원은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추성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갑자기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있을 때도 있고요. 갑자기 내가 다 모았던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내가 다치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갑작스러운 절망의 상태, 저도 정말 많이 제 삶에서 느꼈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께 이 책을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After Change. 이 책을 밤새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고, 제 모습, 과거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야 샹카르는 세계적인 인지과학자이자 행동과학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도 인생에서 큰 상실을 겪으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100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것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우리 삶에 들이닥쳐서 절망에 빠지고 멘탈 붕괴에 빠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진짜 나 자신을 찾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에서 절망에 빠졌었던 여러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제 마음을 붙잡았었던 한 여성의 스토리는요, 올리비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올리비아는 대학 마지막 학년을 보내면서 졸업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까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여성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올리비아가 쓰러지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은 또렷했고요. 그런데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나는 뭐라고 외치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회복이 되었을 때 왼쪽 손가락을 까딱거릴 수만 있었고요.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것 빼고는 그대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깼는데 그 상태라면 어떠실까요? 저는 상상을 하면서 이 글을 읽다 보니 이게 현실이 됐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었던 부분은 올리비아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계속 걱정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올리비아가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침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내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왔는데 나를 불편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내가 예전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극한의 고통의 상황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나의 고통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마음은 그 훨씬 전부터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감옥 안에 갇혀 살지도 모릅니다.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타인의 시선 안에 갇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게 보여야 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해.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약해지면 안 돼.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감옥 안에 나 자신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했었던 올리비아가 천정만 보면서 누워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을 회상을 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기 싫다고 싱크대에서 투덜대면서 설거지를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주 단순한 하루의 작은 기억이 그녀를 굉장히 깊은 슬픔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는 하찮은 걸로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을 읽는데 저는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이 올리비아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샘을 자극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겹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보냈었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히 누리고 싶은 기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이 순간순간의 하루가 얼마나 축복인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야 샹카르는 세계적인 인지과학자가 되었지만 원래는 총만 받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라고 계속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할 수 없었던 손가락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이올린을 켤 수 없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자는 자신은 이미 없었다, 절망 끝으로 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절망을 경험하는데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파트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을 포기한 후 나는 진로와 삶의 방향을 몇 번씩이나 바꾸었고 그때마다 크나큰 혼란을 겪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바이올린을 배울 때처럼 그 일이 내 가치를 단단히 묶어두었지만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또다시 방향을 잃고 속절없이 흔들렸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새롭게 개념화시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이올린을 통해 얻었던 가치들까지 모조리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요소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기술을 갈고 닦는 과정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데서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면모를 표현할 새로운 통로를 찾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내 정체성을 특정한 활동에 묶어두는 대신 그 활동을 할 때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특성에 단단히 묶어두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 자신을 정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 또다시 나의 것이 위태로워지더라도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더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나의 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를 다음 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특히 이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의 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를 다음 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바이올린은 사라졌지만 바이올린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던 그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정말 원했던 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하나의 기술을 깊이 연마하는 것,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 본질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이올린은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다른 통로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일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거 슬픕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때 내가 맡았었던 역할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그 본질에 집중을 하면 통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숨겨진 마인드 파워, 또 내 안에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통로에서 계속 나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본질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애프터 체인지에서는 자기 확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 확언은 나는 괜찮다, 나는 성공한다, 이런 단순한 확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현실을 덮는 확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의 깊은 본질을 꺼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파트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확언이란 현재 겪고 있는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영역 중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부분을 찾아 의도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관계 말고도 창의성이나 영적인 삶, 직장에서의 역할 등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주제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언은 부정에 빠질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준다고 한다. 현재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상실된 것만이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강도가 줄어들고 현실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인드 파워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기 확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확언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사람에게 나는 성공한다, 나는 괜찮다라는 확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좋은 확언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나의 본질을 다시 꺼내어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일이 무너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선언을 해보는 겁니다. 무너진 것은 이 방식의 무너짐이지 내 가능성은 아니다. 관계를 잃은 분은 이렇게 선언을 해보는 거죠. 내가 그 한 사람을 잃은 것이지 나 자신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내가 사랑하는 능력은 남아있다. 또 올리비아처럼 남의 시선에 지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선언을 해보는 거죠.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것이고 내 삶은 누구 거? 내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 돈을 다 잃으신 분이 있다면, 돈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선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숫자가 내 가능성의 전부는 아니다. 돈의 흐름은 흔들려도 가치를 창출하는 나의 힘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본질을 조금 더 확대해서 꺼내서 확언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의 본질을 꺼내보는 이 말, 이런 것들이 진짜 확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갑작스런 절망을 겪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예전의 나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나를 돌아가고 싶어 하죠. 성공했었던 나의 모습, 건강했었던 나의 모습, 행복했었던 관계에 있었던 나의 모습,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일은 이미 벌어진 거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인 나로 더 성장해서 나답게 나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왔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칼립스는 종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원에는 드러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그런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순간이 어쩌면 진정한 내가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왔었던 올리비아도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요.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이 있다면 그 잃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사라져도 내가 왜 그것을 해왔는지는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내 사랑의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더라도 내가 왜 했는지는 남아있는 것. 오늘 애프터 체인지에서 무너진 뒤에 강해지는 힘, 무너진 뒤에 더더욱 자신을 찾고 진정으로 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핵심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인지과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다른 관점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무너진 순간에도 나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많은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께 힘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느낀 점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뜨거운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마구마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파팸 여러분 서로 다른 분들의 힘든 댓글들을 보시게 되면 뜨거운 응원 주시면 이 순환 속에서 더더욱 풍요로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인생이 흔들리거나 힘들어하시는 소중한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I love you.